자, 이제 38번 보겠습니다. 1점짜리 문제네요. 자, 뭐, 사진만 봐도 이제 이게 안창호 선생님이죠.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고요. 안창호 선생님하고 관련돼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제 흥사단이죠. 흥사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성학교. 여기 답은 바로 요건데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한 거, 요것이 1908년이죠. 1908년 흥사단 조직보다 이제 좀 앞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각야나를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한 것, 이것은 이제 각야날이 이제 1926년에 제정된 거죠. 이제 한글날의 전신이고요. 조선어 연구회 여기서 제정한 겁니다. 자,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여 여유당 전설을 간행한 것. 자, 요거는 그러니까 정인보, 원재홍, 문일평 요 양반들이죠. 그래서 이제 1934년에 여유당 전설을 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학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안재홍 선생을 의도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 소개한 것 육일준이죠. 육일준의 서유견문. 그래서 요거는 1895년 단순한 기행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독사신론을 저술한 것, 이것은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그래서 이것은 1908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겠고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요. 답되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보이는 게 많아요. 다른 이제 보기 같은 게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이제 황현의 매천야록인데 자, 이것은 보니까 이제 머리 깎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단발령과 관련된 거고, 단발령은 언제입니까? 을미개혁이죠. 그러니까는 1895년 이때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것, 이거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입니까? 1905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895년과 1905년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고종의 밀재를 받아서 독립의군부가 조직된 것, 이것은 1912년입니다. 전라도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이 펼쳐진 것, 이것은 바로,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그러니까, 요거는 1907년도 이후의 얘기고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된 것, 이것도 1907년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고종이 퇴위되고, 고종 퇴위 이후에, 그 다음에 군대 해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미의병이 나타나고,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 진공작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그 이후로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의병이 수그러든 그런 계기가 됐고요.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부대가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것이 바로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겠고요. 해산된 진위군이 군인들을 합류하여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이것도 이제 정미의병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한말의 그 의병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에서 이것은 주로 이제 유생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제 유인석 같은 그런 의병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의사의병이 있습니다. 의사의병. 의사의병은 이제 그 유생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광범위한층으로 이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의병장들로 이제 홍주의병의 그 민종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제 홍주의병,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최익현도 의병을 일으켰죠. 다만 이제 최익현은 동족 상잔에 비극을 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관군하고 교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로잡혔고 결국은 이제 대마도로 끌려가서 순절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돌석 이분도 을사의병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고종이 퇴위되시고 군대 해산 이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그래서 여기서 보기들 요것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정미의병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40번 밑줄근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신화폐로 교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작업. 이른바 이제 이것이 그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 개혁은 이제 그 우리끼리 할 때는 화폐 개혁이고요. 이제 일본 일제가 했으니까 이제 화폐 정리인데요. 1905년에 실시된 겁니다. 1905년. 이제 결과적으로는 화폐 교환을 해서 화폐를 정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뭐죠? 우리의 국가 재정을 강탈하기 위한 그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그 백동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 모자라게 교환해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굉장히 그 자본을 잃게 되죠. 하지만은 이제 일본 상인들에게는 미리 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19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화폐 주주를 위해서 전환국이 설립된 것, 전환국, 방문국 이런 것들은 다 1883년 이때 설립됐으니까 그거 아니고요. 자, 통화량이 당연히 줄어들었죠. 내 돈이 줄었습니다. 뭐 통화량이 줄었다라는 뭐래 거창한 표현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내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인들 타격 입었고요. 한국중앙총상회, 이것도 이제 우리의 상업을 지키기 위한 단체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이미 1898년에 해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고요. 이 이후에 일본이 이제 그 시설 개선 명목으로 이제 거의 반강제로 차관을 막 들어오게 하죠. 나라를 강제로 빚더미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예속화를 심화시킨,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 자료의 41번, 다음 자료의 전투에 참여한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대전자령의 공격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1933년 대전자령 전투, 지청천 장군이죠. 자, 지청천 장군의 부대는 바로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 요게 이제 최근에 영화 암살 여기도 나오죠. 그 전지현으로 보냈던 이름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여기 소속이다 이렇게 했던 그거죠. 한국 독립군은 이제 이때 1932년 33년 이때 이제 중국 호로군하고 그 연합작전을 수행하죠. 그래서 이제 쌍성보 전투 그다음에 이제 대전자령 전투 이런 데서 이제 중국 호로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얻게 되는데요. 뭐 이후로 이제 뭐 그 전리품 분배 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전쟁하면 그런 게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국 광복군을 얘기합니다. 그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뭐 임시정부가 이제 그 관여한 부대는 무장단체는 꽤 있는데 직할부대라고 하는 것은 광복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것은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에서 약산 김원봉. 이것도 이제 그 암살이랑 또 관련 있네요. 김원봉 선생이 주도로 한 조선의용대고요. 조선의용군하고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되겠죠. 의용군은 조선의용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든 것이다. 분리돼서 생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혁명 강부 학교를 세워서 군사력을 강화한 것, 이것도 이제 김원봉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1930년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을 전개한 것, 여기에 맞게 됐죠. 러시아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하여 세력이 크게 악화된 것, 러시아에 의해 무장 해제를 당한 것, 우리가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고 얘기하죠. 자유시 참변. 간도 참변 이후에 이제 그 우리 무장 세력들이 이제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소련의 적군에게 무장 해제를 당하고 많은 독립군이 죽거나 끌려가는 그런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제 대한독립군단이죠. 대한독립군단. 참 이름도 솔직히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한국독립군, 대한독립군단. 대한독립군단은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독립군들, 독립무장단체들을 이렇게 규합해서 이제 만든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여러 세력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고 뭐 누가 지휘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비참한 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42번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순종환제의 인산일이죠. 순종환제 인산일에 조선독립만세라고 한 것은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이제 1926년이죠. 우리 마지막 황제 순종환께서 돌아가신 게 1926년이고요. 이때 이제 이미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겠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제도 많은 준비를 하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1919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태 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뭐 발급된 것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대는 되지 못했어요. 확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기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이 독립운동하는데 좌우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또한 이제 결과물로서 나타낸 것이 바로 1927년 신관회죠. 신관회.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을 거고요. 자, 보기를 보게 되면 신간의 지원 속에 전국 각지로 확산된 것은 이거는 이제 광주 학생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4번하고 해당된 거. 한일 학생의 충돌, 한일 학생 사이의 충돌이 발단돼서 일어났고요. 이것은 이제 신간의 지원 속에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 그런 운동입니다. 자,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 배경 이것은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겉으로 유화책을 취한 것 이것이 이제 문화 통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영향을 준 것, 이것은 둘 다 이제 3.1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마지막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것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43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저도 이거 뭔지 모릅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국채를 변형가끔 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사유재산제도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현재의 어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인갑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한 거죠.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이제 1925년 치안유지법의 목적은 뭡니까? 겉으로는 이제 치안을 하겠다라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제 독립운동을 탄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요 이후의 일제의 정책이니까는요. 이 이후의 일제 정책은 뭡니까? 이거 무단 통치죠. 무단 통치로 거의 넘어가는 어, 무단 통치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민족 말살이죠. 민족 말살로 넘어가는 그 시점 아무래도 되겠어요. 자, 1, 2, 3, 4 요게 다 그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1910년경 그때 일이죠. 그래서 조선 태영령 조선인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1912년에 나왔고요. 회사령은 이제 1910년 합방하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조선교육령 1911년 그 다음에 토지조사사업 역시 1910년 그래서 국권을 피탈당하면서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런 탄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두 다 이런 거고요. 자, 5번이 해당하겠네요. 독립운동 탄압하기 위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공포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탄압이 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가 지역에서 나타난 민족운동. 가 지역은 여기는 이쪽이죠. 러시아 쪽 연해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많은 이주민도 있고 독립운동도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가 사실은 이제 일본을 굉장히 의식했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탄압을 많이 했어요. 탄압.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스탈린 때에는 강제 이주를 당하는 이러한 이제 또 비극적인 일도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려인이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때 이제 강제 이주 당하는 그런 분들이죠. 연해주와 관련된 거고요.
자, 이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서전서숙이 설립되어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전서숙은 이제 간도 지역에 설립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상설 선생님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상설 선생님이 1906년경에 이제 간도에 세운 거고요. 신한청년당은 이제 파리래 참, 상해에 설립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김규식, 여운형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1918년에 신한청년단이 상해에 건립되었고요. 대한광복군 정부, 이것은 1914년입니다. 1914년.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죠. 그러니까는 거의 이쯤이죠. 이쯤. 그래서 이것은 연해주 지역에 해당되니까 이제 요게 맞는 거고요. 자, 대조선 국민군단. 말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것은 1914년에 그 하와이에서 생긴 겁니다. 자, 유학생이 중심되어 28 독립선언에서 발표한 것은, 이것은 일본 동경이죠. 그래서 또 지역과 저 지역, 가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3번에 해당되겠고요. 자, 45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 보니까는 이제 뭐 제국의 대륙 병참 기지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미남의 총독이 연설했다. 그래서 등등등. 조선을 한마디로 병참 기지로 삼겠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이것은 이제 거의 언제부터냐면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중일전쟁 이후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나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대륙병참 기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수탈을 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행이 됩니다. 뭐 징집하기도 하고요, 뭐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니까, 자, 헌병경찰에게 벌금형 부과받는다. 이것은 뭐 1910년 이때 헌병 통치 때 얘기고요. 신간의 창립이니까 1927년이고요. 국제보상운동 1907년이죠. 조선 밀립대학 성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은 또 1922년에 이상재 선생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징용령에 의해서 강제노동에 끌려가는 청년, 이것이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맞겠습니다. 자, 46번. 이분은 그 이범석 장군이시죠. 이범석 장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흥무관학교, 이것도 또 영화 암살에 나오는 거죠.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에도 참가하셨고, 그리고 이제 초대 국무총리 국방장관 겸임하신 분입니다. 이범석 장군이시고요. 자, 이분이 하셨던 거 1번 동양적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거, 이건 누굽니까? 나석주 이사죠. 나석주. 그래서 이건 1926년이고요. 나석주 이사도 그 의열단 소설이죠. 의열단. 자, 국권 피탈에 앞장섰던 이완용을 저격한 거, 이거 이재명 의사입니다. 이재명. 저격한 거는 보통 총으로 하지 않나요? 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이제 1909년 있던 거고요. 이열단 결성하여 무장투쟁 전개한 거, 뭐 이것은 김원봉이죠. 1919년입니다. 1919년. 한국 광복군 지휘관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 맞고요. 자, 5번.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 자, 이거는 이제 그 의열단의 어떤 강령 같은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1923년에 신채호 선생께서 작성을 하신 겁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만든 거. 자,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등등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대통령 나오고 부통령 나오고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 이제 간선제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은 거 바로 이제 제헌헌법입니다. 제헌헌법. 제헌헌법은 1948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뭐 다른 거 사실 애들을 잘 모른다고 칩시다. 하지만은 5번은 알아야 되죠. 자립격제 구축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건 언제입니까? 이건 1962년이죠. 그래서 제3공화국이 시작되면서 1962년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자, 반국가 활동 규제를 위한 국가보안법.
요거는 언제입니까? 1948년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이게 48년, 그리고 49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50년에서 이제 57년 요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귀속재산 처리법도 이제 49년이에요.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았죠. 일제가 남긴 재산 도대체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때 이미 뭐 사실 친일파들이 그냥 다시 다 가져가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때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1948년에 활동했지만 거의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도 여기저기 회자되는 친일 잔재,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친일파들은 아니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답은 5번이 되겠고요. 48번 다음 자료의 단체. 자, 영훈영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안재홍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준에 관한 것입니다. 건준은 1945년에 8월에 결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미 그 여운형 선생이 일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을 선언하기 전에 그 일본 총독부에서 이제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을 받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그 임시 정부의 성격을 이렇게 띄는 단체로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나름의 정부 선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미군이나 뭐 기타 다른 세력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1945년 이제 9월에 해체가 돼버립니다.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냥 해체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옳은 것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몽양 선생이 그 조선 건국동맹 1944년인가요? 그 조선 건국동맹을 그 세력을 바탕으로 이제 조직한 거 이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자,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 유지 활동을 하였다. 이것도 맞죠. 자,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을 반대하였다. 이거 뭐 신탁 통치하고 관련된 것인데 요거랑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스크바 3상 회의는 그 1948년 12월이죠. 12월입니다. 근데 건주는 이미 그때 45년 참 45년 12월인데 이미 이제 건주는 해체가 됐죠. 해체 48년 아니고 45년이에요. 자,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아 좌우합작 운동을 한 것, 이것은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 그래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모여가지고 약 2년간, 1946년에서 47년 정도의 활동을 했죠. 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 기억 내인에 해당하는 요게 되겠고요. 현대사로 오게 되면 사실 좀 재미없죠. 어떠한 그 숨겨진 뒷이야기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는데 뭐 그래도 이제 오히려 답 찾기는 조금 더 쉬운 뭐 그런 거죠. 자,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에 발표된 민주화 운동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를 보라 이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4.19 혁명이죠. 4.19 혁명입니다. 자, 4.19와 관련이 없는 것, 자, 옳은 것 참,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허정 과도 정부 성립에 100일 기념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허정 과도 정부에서 이제 장면 내각으로 넘어가죠. 장면 내각에서 다시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요. 자, 신군부의 비상기업 확대에 반대하 일어나고 그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 요거 두 개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4.13 호원 조치에 저항하고 시작돼서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낸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87년 그 6월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 그래서 그 호원 조치라는 것은 그거죠.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제 개헌,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간선제를 이제 직선제로 바꿔라. 이제 그러려면 이제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헌을 요청을 했는데,
올림픽도 성공해야 되고 하니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전국의 모든 넥타이 부대들이 이제 시위에 참가하고 뭐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 어, 참가하고 뭐 이랬던 것 거의 모든 나라가 그 최루탄으로 휩싸였던 그 시절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그때 이제 당시에 노태우 대표,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가 직선제를 한 것이 이제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1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정부 시기의 사실, 가정부 그러면은 이 정부 대통령이 누구냐?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성명이죠. 6.15 남북 공동성명은 이제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한 대통령은 바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03년 2월이니까 거의 뭐 이때죠. 이때 이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의 사실로 옳은 것이죠. 자, 1번 한일협정 체결한 것은요. 이것은 1965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소련과 수교한 거. 이것은 노태우 정부 때 일이죠. 이른바 북방외교라고 해서 1990년에 먼저 이제 소련하고 하고 1992년에 중국하고 하게 되죠. 금강산 관광산업은 1998년에 시작됩니다. 1988년에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사실 맞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이건 이제 6.25 휴전 이후에 체결된 거고, OECD 가입한 것은 이제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죠. 김영삼 대통령 때 1996년에 사실 뭐 논란이 많았죠. 당시에 그때 우리가 OECD 가입할 자격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세계화의 시절이었습니다. 세계화의 시절. IMF로 들어갔죠. IMF.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뭐 그래서 50번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이상 28회 문제를 모두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